월세를 살게 된 연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월세예요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월세로 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세는 저는 평생 살 일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이사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 어쩌다 오게 됐는지 얘기하게 될 수 있어요? 저희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여기를 이사 오게 된 거는 처음부터 여기를 와야지 하고 왔던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심지어 살던 동네가 전혀 아니고요. 처음에는 여기를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그냥 경험 삼아서 와보자, 임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왔다가 일단 첫 번째로 단지가 굉장히 커서 깜짝 놀랐어요. 내부에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산책하기 되게 좋고 이제 꾸며져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개가 많아요.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되게 많다. 굉장히 좀 그런 환경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사 오게 된 게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놀이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0개 정도 돼요. 지금 같이 인터뷰 해주고 계신 분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를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별 기대를 그래서 더더욱 안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시장도 가까이 있고 단지도 크고 무엇보다 여기를 지금 3개월 정도 살면서 좋았던 게 관리비가 진짜 저렴하다. 본가도 있고 한데 평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관리비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잠깐 제가 원룸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관리비보다도 저렴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가가 아니라 월세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월세를 살게 된 연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집들이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여기를 다 자가라고 생각하고 와서 계시다가 월세예요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번 애가 왜 월세를 살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려고 한 건 아니고 약간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살 집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매로 구입을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요. 허 벌판입니다. 새로 아파트가 열심히 올라가는 중인데 그게 이제 들어가려면은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살 집이 필요한 상태였고 여기를 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자가에 비해서 월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이제 구하려고 할 때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월세로 살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지역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가 좀 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에서 월세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 가지고 있는 들은 대부분 다 위치가 좋아요.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실거주를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대출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지금은 좀 벗어난 상태라서 그런지 월세는 월세대로 살고 투자하고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들은 집지도 좋고 그런 지역들을 가지고 있고 전세로 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가 딱 실거주할 집이 마련해 있지 않는다면 월세로 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월세 같은 형태로 살면서 투자할 집을 신중하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거주할 집 찾다가 애매한 지역에 들어가느니 내가 투자할 지역을 꼼꼼하게 까다롭게 고르되 대신에 전세 잘 맞추면 훨씬 더 실거주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세팅할 수가 있고 내가 월세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내가 그만큼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들어가 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월세가 더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월세를 많이 살았었는데 확실히 월세집을 구하는 건 덜 신중하게 여기 살아볼까 저기 살아볼까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증금도 낮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기간 동안 전세라는 좋은 선택지도 있는데 살아볼 생각을 안 해봤나요? 전세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전세는 저는 평생 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를 사는 이유가 일단은 그 주거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전세를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전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데 계약 관련해가지고 특히 전세 사기 관련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게 또 보면 신혼부부들 상당히 많아요.
전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시장이 정말 막 좋고 할 때는 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어쨌든 높게 유지되면서 전세가가 이제 받쳐주고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뭐 2022년이 갑자기 시장이 이제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역전되는, 전세는 똑같이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역전세라고 이걸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요즘에 뉴스 기사들만 보더라도 뭐 빌라원 사기 사건도 있잖아요. 뭐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는 절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점 외에도 전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매매 못지않게 전세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뭐 전세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돈이 거의 한 20% 이상 들어가고, 대출을 안 받으면은 더 전액 현금 다 이제 전세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는 그래도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그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반해서 전세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전세 살고 나와서 전세금이 혹시라도 그 사이에 올랐다 할지라도 집주인이 나한테 전세금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매매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정말 실거주만 딱 하고 나와야 되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월세보다 실제로 사는 주거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금리가 그건 저렴했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 보면은 전세대출도 금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요즘 한 6%, 7% 가더라고요. 월세보다 이자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였던 금리가 저렴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세에 비해 월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덜하다.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전세는 내가 갑자기 살다가 내 맘대로 그냥 퇴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기간 뭐 전이라 할지라도. 근데 보통의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증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투자를 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월세는 그거에 비해서는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많아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는 사실 뭐 대출을 받아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살다가 갑자기 나올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부담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지 않나요? 그거를 약간 어려운 개념으로 이제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반전세 하시는 분들도 뭐 1억 선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금액 안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보증금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그만큼 이제 납부하고 하면은,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집이 최악의 경우에 잘못해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돈을 거의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 변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월세 들어가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랑 내가 실제 투자할 집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전세랑 비교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세가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부담이 덜하다. 왜냐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봤을 때 월세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